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 인프리아의 또 투자, 초미세공정 선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프리아의 추가 투자인데요. 지금 인프리아의 추가 투자하는 삼성과 SK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투자 전문 자회사인 삼성벤처투자와 SK하이닉스가 인프리아에 지원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떴는데요. 이것은 일본에 의존했던 극자외선 EUV용 포토레시스트 감광액 공급선을 다양화하면서도 초미세 공정에서 초격차 전략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프리아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알아봐야 되는 내용이 인프리아 투자 주체입니다. 이 인프리아 투자 주체를 왜 알아봐야 되는지 제가 한번 내용을 한번 보고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투자는 기존 인프리아에 투자했던 일본의 JSR이 주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TSMC 파트너스가 신규 투자자로 합류를 했죠. 이것은 기존 투자자인 에어리퀴드 벤처캐피탈, 어플라이드 벤처스, 인텔캐피탈, 삼성벤처투자도 이번에 같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즉 반도체 강자들이 모두 모여 투자하는 형국으로 지금 보이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회사 JSR이 있습니다. 이 JSR이 어떤 회사이냐? 일본에서 포토레시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포토레시스트를 만드는 회사가 이 인프리아에 투자했다면 이 인프리아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했던 회사가 SK하이닉스, TSMC, 삼성 벤처투자도 투자했죠. 자, 여기서 보시면 SK하이닉스가 있어요. TSMC도 있습니다. 자, 삼성 벤처투자가 삼성전자의 투자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텔이 들어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 TSMC, 인텔, 삼성전자 이 반도체 주요 회사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그 자회사인 어플라이드 벤처스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에어리퀴드 벤처캐피탈까지 투자를 함으로써 즉 반도체 강자들이 모두 여기에 목을 메어서 투자하는 이런 형국이 된 겁니다. 이만큼 인프리아의 투자가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투자액은 아직은 공고되지 않았으나 총 모금액이 3,100만 달러, 약 373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반도체 강자들이 다 인프리아에 투자를 했죠. 그러면 인프리아가 어떤 회사이길래 이렇게 각광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프리아는 EUV 포토레시스트를 만드는 회사이고 이 EUV 포토레시스트가 주석 기반으로 조성된 무기물이라는 거죠. 기존 포토레시스트는 전부 다 유기물입니다. 유기물과 무기물의 이 차이점 때문에 이 인프리아가 각광을 받는다라는 거죠. 특히 인프리아는 자사 무기 포토레시스트가 기존 유기 포토레시스트보다 분자 크기가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작다고 강조하고 있으면서 광 흡수율은 4배에서 5배. 이러한 이유로서 더욱더 조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회로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인프리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무기 포토레시스트, 유기 포토레시스트 이 차이점 때문에 분자 크기가 더 작게 만들 수 있어요. 분자 크기가 작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이런 감광을 더욱더 미세한 수준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미세한 회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 그 분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광흡수율은 하나하나 분자가 다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4배에서 5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 선택비도 10배 이상 높고 그 이유로 무기물이 유기물보다 더 단단하기 때문에 시각하는 게 더 편합니다. 이렇듯 시각 선택비가 높다라는 것은 추가 공정 없이 정확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깎아서 없앨 수 있다라고 해서 더 세밀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까지 연장의 폭을 넓히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프리아가 어떤 회사이길래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되고 어떤 기반으로 만들어졌는 회사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도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교 화학연구소에서 분사된 벤처캐피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2014년도에는 삼성 벤처투자가 그리고 미국 인텔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등과 함께 인프리아에 투자를 했고 2017년도에는 두 번째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번에 세 번째 투자이기 때문에 C3라는 명명으로 이번 투자 진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포토레스트 회사인 TOK, JSR도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포토레스트 업체까지도 눈독을 들이는 인프리아의 포토레스트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프리아는 2017년도 조달한 투자금으로 테스트 제조 시설을 만들어서 소량이지만 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가지고 현재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인프리아에 투자한 투자 의의를 보면 이것은 마찬가지로 TSMC와 인텔의 투자 의의도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EUV용 포토레스트 공급선에 다양합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특히 포토레스트는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를 인쇄할 때 쓰이죠. 여기에 그 포토레스트가의 다른 말이 있죠. 감광액입니다. 말하자면 빛을 감응을 해서 회로 패턴을 더 정확하게 그린다. 그런 내용인데요. 차세대 반도체 공정의 필수 조세로 JSR, 시네츠 이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포토레스트 이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일본의 반도체 규제에도 올라섰던 EUV용 포토레스트입니다. 다른 포토레스트는 일본의 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EUV용 포토레스트만 딱 집어서 반도체 규제에 올랐죠. 일본산 의존도가 90% 이상인 가운데 지난해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인 EUV용 포토레스트를 올려서 공급 차질을 우려했는데 지금 벨기에에서 일본 자회사에서 만드는 벨기에에서 제작된 포토레스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브라크립톤용 그리고 브라아르곤용 포토레스트는 국내 업체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EUV용 포토레스트는 지금 개발 단계이고 외국 회사에서 지금 이것에 대한 공장을 만들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숨통이 좀 트여가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양산까지는 지금 1년 이상 걸릴 전망이어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했지만 현재는 큰 문제 없이 해결되고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무기 포토레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프리아 기술 그리고 인프리아에서 만드는 제품을 받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삼성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다수의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나 아니면 포토레스트 회사나 그리고 최종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이 회사에 다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SK머티리얼즈를 통해서 금호석유화학의 포토레스트 사업도 인수를 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알아보면 SK머티리얼즈는 금호석유화학의 포토레스트 사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SK그룹은 반도체 소재 SK머티리얼즈 그리고 웨이퍼 SK실트론 D램 낸드 생산의 SK하이닉스로 이렇게 쭈루룩 연결되는 SK그룹의 반도체 사업 수직 계열화가 한층 더 탄탄해질 것이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프리아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인프리아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투자를 왜 했겠냐? 그 내용을 보면 물건을 받고 싶어서 투자를 했죠. 그러면 이 이후에 투자를 받고 그 관건은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이번 자금 조달로 인프리아는 파일럿 제품의 생산에서 넘어가서 증설 확대를 통해서 생산력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보는 관점은 이 생산시설을 한국에 만드냐 이 내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귀결될지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